자, 2교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품 페이지를 좀 만들어 볼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제가 표현한 걸 비교를 해드렸어요. 자, 제가 하나 더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 사례잖아요. 그쵸? 제 사례이기 때문에 하나 더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자, 요 화면은 이베이 코리아 이베이 에디터 제작 기획하신 분들이 하나의 서베이를 진행한 자료예요. 어떤 서베이를 진행했냐면, 여러분들 아이 트래킹이라고 하는 장비를 혹시 아시나요? 아이 트래킹. 자, 이 아이 트래킹이 뭐냐면 사람이 보는 시선을 분석을 해서 그 시선의 이동과 횟수와 전체 이미지를 보는 시간을 판단하는 하나의 분석 방법이에요. 그 분석 방법은 모니터에서 사람의 이 동공을 분석을 해서 동공에 이동하는 포인트점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시선화 처리한 하나의 비주얼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있는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요, 예전 상품의 디자인, 즉 포토샵으로 제작한 상품 페이지예요. 요게 현재라고 적혀 있는 거. 그리고 2.0, 즉 이베이 에디터로 요 상품 페이지를 그대로 2.0으로 에디터화 시킨 작업한 디자인이에요. 지금 보시면 형광색의 포인트 점 보이세요? 이 아이 트래킹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떻게 소개됐었냐면 굉장히 고가 장비라고 해요. 지금 물론 여러 개의 이제 IT 회사에서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만들기도 한다라고 해요. 근데 굉장히 좀 고가의 장비라서 뭐 서울대나 이러한 유명 대학에서만 어느 정도 연구할 때 좀 많이 활용을 해요. 이 활용하는 걸 예전에 호기심 천국 아시나요? 호기심 천국 아세요? 나이대가 딱 들키는데요. 네, 호기심 천국 보시면 이제 남자가 이성을 볼 때와 여성의 남성을 볼 때에 대한 이 시선 차이가 다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남자의 외묘를 되게 봐요. 얼굴을. 근데 남자분들은 여자분의 전체적인 몸매를 좀 본다라고 하는 게 예전에 이휘재 씨가 나섰죠. 예, 방송에서 한번 소개했던 게 그때 선글라스 같은 거를 이휘재 씨가 착용을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선글라스가 아이 트래킹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이 트래킹 장비에서는 어디에 많이 포인트가 뭉쳐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분산돼서 보이는 거 보이시죠? 디자인의 글자 수가 굉장히 많고요. 가로가 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글씨를 읽어야지만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으로 제작한 상품 페이지는 가독성을 짧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로 사이즈를 줄이고 밑으로 늘려놔요. 그리고 글자 크기를 가장 크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를 읽을 때, 이 글자를 읽을 때 가독성이 증가된 걸 분석을 해봤는데, 예전 방식으로 했던 상품 페이지는 가독성에 33번 정도의 시선 횟수가 변화가 됐대요. 33번의 시선의 변화. 근데 2.0 에디터로 제작한 이 시선의 변화가 19번으로 줄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9번의 증거는 가독성의 42%가 증가됐다라고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속도 부분에서도 기존의 페이지 같은 경우는 속도가 약 49초 동안의 상품을 이해했대요. 하지만 2.0 같은 경우는 속도가 38초, 즉 23% 속도가 빨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속도로 인해서 상품을 고객이 읽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상품을 읽고요. 그리고 정확한 포인트만 읽은 다음에 소비자가 그 상품을 인지하고 구매 욕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형태의 결과 발표로 인해서 이베이 에디터를 채택을 하면서 훨씬 더 상품 페이지의 구매율이 높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2.0에 탑재가 된 거라 그래요. 이 형태가 어디에도 들어가 있죠? 네이버 스토어팜에도 이게 들어가 있죠. 즉 에디터 편집은요, 그러니까 이베이 같은 경우는 이베이 에디터라고 표현하잖아요. 네이버 스토어팜에 상품 등록해 보신 분들은 스마트 에디터 3.0이라는 버전으로 동일하게 이미지와 텍스트 분리해서 작업을 해서 등록을 해요. 아마 최근에 상품을 신규로 등록해 보신 분들은 그 두 개의 버전을 다 써봤을 거예요. 두 개의 버전이 거의 흡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트렌드들이 이렇게 에디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페이지를 한번 제작을 해볼 건데, 전체적인 가이드는
대표 이미지 가이드에서 1000에 1000픽셀의 가이드를 대표 이미지로 만드시고요. 우리 썸네일 이미지 있죠? 목록 이미지라고도 표현하는 이 대표 이미지는 1000에 1000픽셀 이미지, 용량은 2MB 이하로 제작을 하십니다. 자, 어떤 이미지냐면 이런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등록한 이미지는 요 이미지죠. 요 이미지. 이게 1000에 1000픽셀 이미지를 말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금 제가 이러한 유기가공을 넣어놨지만 요게 없어야겠죠. 그래서 상품에 편집되지 않은 사이즈만 잘라놓은 1000에 1000픽셀 이미지, 그리고 자, 요 이미지 또는 배경이 없는 이미지. 배경이 없는 이미지라는 거는 이런 이미지예요. 제가 전통주 상품 같은 경우는 제가 전통주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게 로그인이 안 돼 있네요. 이게 전통주는 19세 이상 구매 가능 상품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돼서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끼컷이라고 하는 대표 이미지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제 상품은 막걸리 이렇게 쳐도 나오긴 하거든요. 막걸리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쇼핑 더보기에서 네, 요런 상품인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제 상품이 요것도 원본 이미지 거고 네, 여기 있네요. 네, 요 상품 지금 제가 등록해 놓은 요 상품이 누끼 이미지 컷이에요. 이해되시죠? 누끼 이미지라는 뜻은 뭐냐면 사실은 한국어는 아니에요. 누끼라는 단어는 일본어입니다. 제거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경과 사물이 정확하게 분리돼서 보이는, 배경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끼 컷이라고 하는 거는 배경이 없는 컷, 흰색 배경, 이런 것들을 누끼 컷이라고 해요. 그래서 G마켓 대표 이미지 가이드는 요거예요. 요거 누끼되어 있는 1000에 1000픽셀 이미지 컷, 상품 1개. 이건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담은 거예요. 만약에 이 판매 상품이 선물 세트가 아니라 이거 하나면 그 하나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가이드를 보여드리면 누끼 컷에 1000에 1000픽셀 이미지 2MB 이하 JPG PNG 파일로 대표 이미지를 등록을 합니다. 자, 보다시피 이 이미지는 어떠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굉장히 많이 깨져 있죠. 그래서 1000에 1000픽셀을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선명한 이미지를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페이지를 우리가 등록하기 전에 대표 이미지에 대한 가이드를 좀 알아봤고요. 자, 상품 페이지 가이드를 좀 보겠습니다. 상품 페이지 가이드는 반드시 eBay 에디터로만 제작해야 된다. 2.0은 에디터로만 제작이 돼요. HTML이나 포토샵에 만든 JPG 이미지를 포함을 시키는 건요, 에디터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HTML이나 팝업 링크, 예전 방식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에디터 버튼 누르고 거기서 꾸미는 거예요. 그게 채택되어 있는 게 2.0입니다. 자, 가이드는 이미지 업로드 하실 때, 자,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그대로 업로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고요. 가로 사이즈는 6000, 그리고 세로는 6000 이하까지 상품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가급적이면 가로 사이즈가 860 픽셀을 가진 사이즈로 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높이는 최대 2500 픽셀 이하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하나하나씩 등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eBay 에디터에 제작하고 싶어. 이미지 있죠? 제가 만든 아까 보여드린 이미지 있죠? 어떤 거냐면, 자, 요런 이미지. 요거는 1.0으로 등록한 거고, 2.0 이미지가요, 아까 eBay 에디터에서 보여드렸던 요 이미지가, 하나가 없네. 네. 들어가 볼게요. 자, 2.0, 이게 1.0, 2.0은 저 뒤에 있나 보다. 네, 이건가 보다. 아니네요.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이 주소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보다시피, 자, 여기 등록한 요 이미지 보이시죠? 요거 등록할 때 여기 사이즈가
860픽셀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높이가요. 이 높이가 기본적인 상품 이미지 비율을 따지시고요. 만약에 2500픽셀이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하까지 가능하고 그 초과가 되면은 등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500픽셀 이하로 맞춘 이미지를 하나하나씩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막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미지 비율 보고 이 이미지 비율에 860에 여기 높이가 2500 안 넘어갔는지만 보세요. 그 이하까지로 자른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글자는 작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직접 쓴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편지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가이드에서 이미지 등록할 때 이미지에 대한 높이, 픽셀 가이드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확장자는 JPG, PNG, GIF까지 가능해요. GIF라는 거는 뭐냐면 이미지가 막 움직이는 거 있죠. 그것도 그대로 노출시켜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 방식이었던 거는 2만 픽셀이 넘어가 버리면 캡처된 이미지가 지마켓 옵션에 나와요. 이렇게. 그럼 내가 움직이는 이미지를 GIF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베이 에디터로만 사용하면 무조건 원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보신 것처럼 제 동영상이 바로 나타났죠. 동영상이 바로 나타나죠. 이렇게. 네, 이처럼 동영상이 바로 나오게 만들 수 있고 제가 만약에 움직이는 이미지까지 썼다. 그럼 움직이는 이미지까지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2.0 에디터로 만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가이드를 보자면 용량은 이미지 하나하나 올리실 때 한 개 파일의 이미지 용량이 10MB 이하로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등록 개수는 최대 1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해요. 100개 파일을 한꺼번에 올려놓고 하나하나씩 끌어다가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품의 전체 길이 사이즈는 4만 픽셀까지 페이지 길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 이미지가 잘립니다. 그래서 4만 픽셀 이상으로 제작을 하셔야 되고요. 원본이 그대로 노출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ESN 플러스 다 아시죠? 상품 아까 등록을 안 해보셨다고 하시지만 다 ESN 플러스는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ESN 플러스 이렇게 접속을 해요. 그러면 팝업창을 좀 닫을게요. 왼쪽에 보면은 상품 등록 변경이라고 있죠.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상품에 대한 등록 2.0 베타라고 있어요.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본문에서 기본 정보와 고객 혜택까지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나서 등록하기 버튼 누르면 돼요. 기본적으로 기본 정보, 노출되는 이미지와 가격들은 노출 정보예요. 그 다음에 추가 정보나 고객 혜택은 필수 항목은 거의 없어요. 요거는 필수 항목이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등록하고 등록 완료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 정보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가지를 해볼게요. 식초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식초 입력하고 오른쪽에 검색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나와요. 카테고리가 추천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제가 첫 번째 카테고리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G마켓도 식초를 검색을 하고 검색 버튼을 눌렀더니 식초가 나오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카테고리 수수료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은 상품 등록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되게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페이지까지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수 항목 중에 하나가 쭉 내려가 보면 상품명이 있죠. 상품명. 상품명은 제가 천연 발효 식초. 자, 현미 식초를 등록할 거니까 현미 천연 발효 식초. 용량은 500ml. 상품으로 등록을 할게요. 자, 여기서 필수는 뭐예요? 이게 두 개 보면 필수가 뭐예요? 위에 게 필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주황색 별 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꼭 적으셔야 되고요. 밑에는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검색용이라는 거는 얘가 검색돼서 나오는 겁니다. 천연발효식초, 현미 천연발효식초, 천연발효식초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가 필수 항목이고 밑에는 검색되진 않지만 보충적으로 적고 싶은 제가 적어볼게요. 유기 가공 인증. 유기가공 인증은 기간별로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인증 못 받으면 이걸 빼야겠죠.
그땐 지울 수가 있어요. 왜냐? 검색용 상품명은 한 번 등록을 하게 되면 10회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또는 상품이 한 개라도 팔리면 상품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프로모션명에다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쭉 내려가 보면 판매 기간은 90일 세팅되어 있고요. 가격은 자 2만원 이렇게 적을게요. 자, 됐습니다. 주문 옵션 같은 경우는 세팅이 안 되죠. 즉 저는 단품으로 계속 등록하고 차후에 그룹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내려갈게요. 내려가고 식품이다 보니까 원산지가 필수예요. 농산물 또는 가공품, 전 가공품입니다. 자, 국내산, 국산, 충북 지역은 청원군이에요. 네, 청원군. 그 다음 단계 이동. 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이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대표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요. 제가 준비한 1000에 1000픽셀 이미지를 등록을 해요. 1000에 1000픽셀 이미지 이렇게. 그리고 추가 이미지들은 동일 상품에서 옵션이 추천 옵션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즉 원피스가 제가 3종류가 있는데 디자인이 다 똑같은데 색만 달라요. 이런 경우는 카테고리에서 원피스를 선택을 하면 그 카테고리에는 추천 옵션이 색상과 사이즈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저는 비활성화가 됐었잖아요. 근데 카테고리마다 거기에 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기서 원하는 색상과 사이즈나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를 체크해서, 옵션을 체크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때 포함되는 색상들이 있죠. 그거를 등록을 하는 거야. 추가 이미지는요. 또는 다른 각도로 촬영된 이미지를 추가 이미지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대표 밑에 보시면 대표 이미지 밑에 국문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 파란색의 입의 에디터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파란색의 팝업 창이 뜨는데 이건 잠깐 닫을게요.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브라우저가요, 보다시피 여기 구글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사용했어요. 구글 크롬 브라우저 보이시죠? 요거 구글에서 개발된 웹 브라우저인 구글 크롬 브라우저예요. 이걸로 사용하시면 이외의 에디터가 문제없이 잘 작동해요. 거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베이 에디터를 제작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자, 첫 번째 보시면 막 문구가 작성이 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하시다 보면은 처음 화면 열면 점선으로 가이드가 잡히는 거 보였어요. 그쵸? 그 가이드는 어떻게 하고 작업하세요? 다 지우고 작업하지 않으세요? 뭐 사용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걸 다 닫고 작업을 해요. 또는 이 내용을 읽어보고 이미지 하나하나씩 넣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를 다 지우고 처음부터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닫겠습니다. 다 닫으면 빈 공백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여기서 작업을 하시거나 또는 나는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기획하는지를 모르겠다 하시면 위에 볼까요? 패션부터 가전까지의 각각의 버튼들이 있어요. 이게 샘플입니다. 자, 패션은 이런 모양으로 페이지가 제작이 먼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뷰티도 이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먼저 되어 있죠. 식품도 디자인이 먼저 샘플로 만들어져 있어요. 가구, 가전까지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는, 물론 똑같진 않겠지만 맞는 비슷한 성격을 가진 템플릿을 하나 찾아야 식품을 딱 찾을게요. 그리고 식품을 이렇게 해서 꾸며서 만드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시면 바로 밑에 이렇게 각각의 디스플레이 아이콘들이 있죠. 첫 번째 아이콘은 컴퓨터 모니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태블릿 PC, 그 다음 모바일. 제작을 하면서 한 번씩 눌러보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만든 게 모바일로 잘 보이냐, 이 형태에서도 괜찮을까라고 만드시면서 한 번씩 눌러보면 미리 보기가 지원이 돼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게 이 3가지 버전에서 정확하게 잘 디자인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편집은 PC에서만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PC 다시 둘게요. 자, 한번 해볼 건데 먼저 이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 식초를 바꿀 거라 그랬어요. 그 로고 디자인이 필요하죠. 제가 제 로고 디자인을 가져다가 이거랑 바꿔볼게요.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교체하는 방법은 이미지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미지에 대한 속성줄이 나옵니다. 이걸 옵션 바라고 칭할게요. 옵션 바에서 첫 번째 보면 이미지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마우스로 이렇게 올려보면은 이미지 변경이라고 하는 머릿말이 나오죠. 말풍선이 나오죠. 이 말풍선을 읽어보면 나중에도 이게 어떤 기능인지 모르겠다. 말풍선을 보여주시게 하면은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미지 변경에 대한 도구란 얘기예요. 그럼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바꿀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지는 내 PC와 내 이미지 호스팅에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어요. 내 PC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의 바탕화면을 가지고 오는 방법. 이베이 이미지 호스팅은 내가 내 아이디로 할당받은 이미지 호스팅에서 올려놓고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자, 내 PC에서 갖고 와볼게요. 내 PC 선택을 해서 제가 준비한 로고가 있거든요. 이거는 가로 사이즈 한 100픽셀 정도로 자른 거예요. 작게. 그래서 선택하고 열기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럼 적용이 딱 되죠. 그리고 밑에 있는 글씨는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글씨는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변경해서 쓰세요. 100% 국내산 현미 마늘 사용한. 근데 나는 글꼴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마우스로 긁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긁고 마우스를 놓는 순간 옵션 바가 생기죠. 이 옵션 바는 첫 번째는 글꼴이에요. 글꼴. 글꼴은 제가 본고딕으로 바꿔볼까요? 이 본고딕이 구글에서 만든 고딕체예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료 폰트입니다. 무료 폰트가 탑재되어 있고요. 본고딕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본고딕으로 바뀌죠. 그리고 글자 사이즈 조금 크게 하겠다. 제목 2, 제목 3, 제목 큰 본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5개의 글씨 크기를 가지고 글자를 크기를 바꿀 수가 있죠.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글자 색상, 글 색상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한 다음에 조금 진하게 표현하고 싶다. 또는 브라운으로 컬러를 바꾸고 싶다. 그럼 선택한 이런 팔레트에서 색을 선택을 하면 글자가 바뀌어요. 또는 나는 또 다른 컬러를 쓰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는 요 밑에 보시면 직접 선택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이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펙트럼 바에 컬러 피커가 또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원하는 색상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원하는 글씨의 글꼴과 크기와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현미, 천연 발효, 식초 이런 식으로. 자, 어렵지 않죠? 자, 쭉 내려가 볼까요? 이번에 이 이미지를 바꿔볼 건데요. 밑에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 클릭한 다음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미지 변경이라고 있었어요.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제 이미지 호스팅에서 불러와 볼게요. 밑에 있는 이베이 이미지 호스팅 누르신 다음 업로드라고 하는 메뉴가 상단 좌측에 있어요. 클릭한 다음 파일 업로드에 보면은 제가 제 PC에 준비했던 파일들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제 컴퓨터에. 그래서 제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뭐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해서 올리셔도 되고요. 한꺼번에 올리셔도 되고 하나하나 선택해서 올리셔도 됩니다. 제가 한꺼번에 다 이만큼을 올려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샘플 1번부터 10번까지 올려볼까요? 이렇게 한꺼번에 잡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키보드 Shift 키 누르고 선택한 겁니다. 선택하고 다음 선택할 때 Shift 키 누르고 선택. 다 잡혔죠? 이 상태에서 열기 요 밑에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업로드 리스트에 업이 돼요. 리스트 업. 이 상태에서 전송 시작 누르면 자, 쭉 전송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내 이미지 호스팅에 내가 상세 페이지에 사용할 이미지를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총 100개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화면을 닫을게요. 이 상태에서 사용할 샘플 1번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체크.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자, 선택 완료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된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만약에 이 사이에다 또 이미지 넣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커서를 이렇게 배치한 상태에서 오른쪽 보시면 도구에 이미지 삽입 버튼이 있어요. 클릭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미지 호스팅 이미지를 이번에는 샘플 2번을 불러와 볼까요? 샘플 2번 선택 완료.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에 준비된 이미지의 가이드는 뭐라 그랬죠?
자, 퀴즈를 드릴까요? 네, 이따가 퀴즈를 드릴 건데 지금 먼저 좀 드릴게요. 퀴즈는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이미지의 가로 사이즈가 860픽셀에 최대 높이가 몇 픽셀까지 적용해야 된다 그랬죠? 네, 빨리 이렇게 모바일로 답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선착순이 아니라 했죠? 추첨 통해서 임원이 드린다고 하니까 이따 끝나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또 글씨를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제가 하나 더. 아까 제 거 보면은 동영상이 들어가 있었죠. 동영상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초전뱅이 같은 경우는 방송 매체에서 노출돼서 그걸 좀 가져온 거고요. 아까 강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영상을. 제 모바일로 찍어갖고 그냥 만든 거 간단하게. 그리고 편집을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만든 다음에 유튜브를 바로 업로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유튜브에 업로드한 이미지를요, 유튜브로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이렇게 접속을 하고 여기서 사용되는 제 초전백리 영상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초전백리 자, 이 영상을 클릭을 해서 네, 여기 영상에서 보시면 공유라는 버튼이 있죠. 도깨비 공유 말고요. 네, 공유 딱 누르고 여기 밑에 보시면 URL이 있습니다. 요거 복사를 하셔갖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가 지금 제작 중인 에디터에서 커서를 배치한 상태에서 커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 카메라 아이콘이 있어요.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를 했을 때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영상을 삽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은 이렇게만 넣어도 에디터로 넣으면 그냥 바로 재생된다 그랬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도 입력을 하고 만약에 이 사이에다가 제가 엔터로 한 3번 정도 넣었더니 이렇게 줄바꿈이 되는 거 보시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밑줄을 좀 긋고 싶어요. 왜냐?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밑줄은 오른쪽에 보면은 또 밑줄 긋는 도구가 있죠. 클릭을 해보면 도구가 이렇게 도구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굵은 시선을 넣거냐 아니면 점선을 넣겠냐라고 해서 점선을 선택을 하면 점선이 딱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점선이 되게 짧죠? 점선의 길이를 길게 하는 점선 기능이 있습니다. 길게 표현할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길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색상도 바꿀 수가 있어요. 색상을 클릭을 한 다음에 구분선 색상을 회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회색. 파란색인가요? 아니, 회색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놓으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아까 디자인에서 어떤 걸 보여드렸냐면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명인진증이라고 하는 이런 도형도 만들었었죠. 이건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 자, 요 사이에다가 제가 이렇게 드세요를 그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럼 도형을 사용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도형이 여기 있죠? 보시면은 네, 도형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요. 전 직사각형을 선택을 했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표현이 돼요. 먼저 글씨를 써볼까요? 글씨는 이렇게 드세요라고 썼고요. 글씨 색을 먼저 바꿔볼게요. 글씨를 이렇게 긁은 다음에 글씨 색은 여기 밑에 있는 색상, 글자 색상 선택을 하고 제가 흰색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배경을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도형을 클릭을 하면 도형의 컬러가 도형이 잡히죠. 도형도 컬러를 이렇게 검정색 또는 브라운 이런 컬러로 바꾸시면은 디자인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직사각형 말고도 도형이 되게 다양하게 있죠. 그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걸 표현해 드릴 거냐면 보세요. 이렇게 이미지를 3개를 붙였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많이 보셨던 것처럼 이미지가 너무 많으면 페이지가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2개로 만들 거예요. 이거를 밑에 붙인 이미지를 마우스로 끌어다가 이 위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놓을게요. 그럼 바로 2단 형태로 바뀌는 거 보시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단이었던 이미지를 끌어다가 2단으로 자유롭게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왼쪽에 있는 상품의 이름, 오른쪽에 있는 상품의 이름도 적을 수가 있죠. 근데 보다시피 가운데 정렬 또는 왼쪽 정렬 이렇게 글자가 전체로만 바뀌죠. 전체 글꼴과 이렇게 전체로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가 여기와 여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입력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표를 사용해요.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커서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에 표 기능이 있어요. 표 기능을 선택을 하고 제가 2열짜리 1행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1 선택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다가 특징 01 여기는 특징 02 그래서 특징에 대한 설명을 여기 담아줄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라인이 보여서 별로 안 이쁘죠. 그래서 표를 선택을 한 다음에 표를 투명한 표로 만들기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가 투명해지죠. 또 어떤 기능이냐면 표를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저는 이 문구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행을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행 추가 이미지 보이시죠? 어떤 게 행 추가죠? 여기 행 추가죠. 여기 행 삭제. 열 추가, 열 삭제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행 추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 행이 이렇게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특징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고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난 여기에다가 제목을 표시하고 싶다. 그럼 선택을 해서 먼저 상단에 있는 상단 행 배경 색창 칠하기. 그럼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표가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표현했던 표가 그 방금 보셨던 디자인을 활용한 표죠. 이게 이제 모바일에서 더 좋은 힘을 얻게 되는데요. 모바일로 바뀌면 글자가 깨지지 않고 이 표까지도 그냥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그래픽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접 이렇게 작성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기능들 다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다 만든 다음에 만약에 나는 여기 있는 디자인을 또 쓰고 싶어요. 밑에다가.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긁어다가 보세요. 이렇게 긁어다가요. 컨트롤 C 아시죠? 키보드에. 컨트롤 C 한 다음에 요 밑에다가 붙여볼게요. 커서를 여기다 배치한 다음 컨트롤 V. 그러면 이런 형태가 똑같이 이렇게 이미지가 붙는 거 보이시죠?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를 복사하려면 조금 앞에 있는 위치부터 요 아래까지 좀 복사하시면 좋은데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배치를 좀 할게요. 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긁을게요. 이렇게까지. 전체를 긁은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한 다음 이 사이쯤에다 컨트롤 V 전체적으로 붙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가 여기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위에 사용한 컨텐츠를 여기다 붙이거나 밑에다가 붙이기도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작이 완료되면 이 제작된 완료된 거를 저장 버튼을 꼭 눌러야 돼요. 저장 버튼 저장. 그러면 저장되었습니다. 에디터 창 닫기 해서 창을 닫으면 이렇게 저장이 됐다라고 날짜와 시간이 보여져요. 나머지를 미비된 상태를 다 완료하시면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나 또 설명드릴 건데 그룹핑까지 만들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그룹핑은요. 제가 해놓은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테스트로 등록해놓은 상품이니까 이 상품 중에서 지금 강아지 용품들을 이렇게 6개를 등록해놨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품별로 사이즈별로 그리고 매수별로 이렇게 5개를 등록해 놓은 겁니다. 5개를 각 개별로 등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묶어서 보여주는 거죠. 얘가 묶어서 등록한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선택 1번부터 4개가 묶여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씩 지금처럼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룹핑은 어떻게 하냐면 이미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건 제가 지금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룹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저는 지금 그룹 만들어놨기 때문에 검색해보면 만들어져 있는 그룹이 여기 한 건이 있어요. 이걸 체크하고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룹 삭제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룹핑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그룹핑에서 첫 번째로 보여질 이미지를 체크해요. 그런 다음에 우측 상단에 그룹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클릭을 하고 G마켓 또는 옥션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룹의 이름을 정해요. 그룹 이름을 강아지 용품이라고 할게요. 그룹. 자, 배송 정보가 동일해야 되고요. 일반 배송에 묶음이 가능하고 무료 배송으로 세팅한
상품들이 요 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카테고리는 대분류와 중분류가 동일한 상품들이 요 아래에 그룹핑이 가능하다. 얘네들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 그리고 노출 형태는 선택 리스트 아시죠? 상품 페이지에 선택 리스트가 하나씩 1단으로 보여지는 게 리스트형이에요. 이게 이제 모바일에서는 1단으로 보여집니다. 2단이라고 하는 부분, 즉 하나 둘 이렇게 길게 보여지는 거 있죠. 패션에서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은 이미지형입니다. 자, 이미지형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미지형. 그 다음에 이미지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선택 리스트 그 위에 인트로 디자인을 공통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로 이미지의 등록 버튼, 여기는 사이즈는 정확하게 860에 60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든 이미지를 이미지 등록 버튼 누른 다음에 이미지 업로드 하시고요. 이미지 업로드에 제가 만들어 인트로 이미지를 이게 860에 600픽셀 파일로 선택하고 열기, 전송 시작, 전송 완료가 되면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선택한 다음에 선택 완료 눌러주고요. 제가 사이즈를 다른 걸로 갖고 올게요. 파일 업로드 이렇게. 그 다음에 인트로 선택하고 열기, 전송 시작. 이미 있었네요, 파일이. 이렇게 업로드 하시고 완료. 선택한 파일을 밑에 있는 선택 완료 눌러서 가지고 옵니다. 제가 파일이 좀 사이즈 다른 걸 갖고 왔나 보네요. 그러면 제가 하나 요거 테스트인 것 같아요. 요 파일이 제가 만든 800에 600픽셀이에요. 860에 600픽셀. 선택을 하고요. 다시 한번 갖고 올게요. 선택 완료. 들어왔네요. 860에 600픽셀. 이것처럼 이 사이즈 지키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460에 600픽셀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제가 그룹핑이 가능한 이미지를 여기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위에 2개랑 밑에 2개를 이렇게 체크해서 그룹핑에 포함을 시킬게요. 그룹에 추가됐죠? 그럼 얘를 앞으로 놓고 얘도 앞으로 놓고 마우스를 끌어다가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는 판매 가격 순으로도 종료를 할 수가 있죠. 판매 가격 순으로 이렇게. 그리고 등록하기 눌러주시면 상품에 그룹핑이라는 게 지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든 그룹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관리에 가시면,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상품에다가 그룹핑을 했고요. 판매 가능 7건 중에서 자, 요 상품에 그룹핑을 했었죠. 상품 번호 새 창으로 보기 눌러보면은 이렇게 그룹핑이 만들어진 걸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제가 이미지형은 이렇게 2개 2단 모바일에서는 2단이고요. PC에서 3단으로 나와요. 이게 모바일로 보면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바일로 보여드릴게요. 제 모바일에는 이렇게 2단으로 보여지죠. 2단. 이 디자인이 그룹핑 디자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베이 2.0 G마켓 옥션에 2.0 상품 등록을 하면서 페이지를 이베이 에디터로 꾸미고 다 등록하고 나서 에디터 상품 관리에서 상품 선택하고 위에 있는 그룹에 들어가서 그룹명과 조건이 동일한 상품을 선택해서 그룹핑을 작업하는 거예요. 이 그룹핑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테고리만 비슷하면요. 그러니까 준 카테고리만 동일하면 그리고 배송 조건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가격과 상관없이 다 등록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10,000원 이상 상품 같은 경우는 50%의 가격 추가 허용 범위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없이 이게 1,000원이잖아요. 얘는 10만 원짜리로도 같이 묶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다양성이라는 걸 같이 확보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또 있죠. 이해되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로 이 강의로 마치고요. 제가 추가적인 질문 답변은 여기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 자료는 제가 여기 강의 자료 다운로드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또는 이달의 교육 강좌에 오늘 교육 모집했던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버튼 만들어 놓고 오늘 내용들은 올려놓겠습니다. 제 예제 파일이나 강의 자료들. 그리고 동영상 강의는 여기 동영상 교육에서 앞으로 또 이 내용들이 게재가 될 거예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